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주제로 하는 주제 중에서요, 불안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불안을 주제로 한 예술 창작, 그리고 또 그 불안을 주제로 한 작품을 예술 감상을 하게 되면 이것을 불안을 직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불안을 그린 그림을 창작하고 또 불안을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 나의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강박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제 불안을 대처하고 또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프랑스의 소설가인 알랑 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앵자이티라는 그런 책인데 그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그분이 몇 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갈구한다든지 뭐 사랑이 좀 결핍하다든지 또는 속물건성이 있다든지 뭐 물질 만능주의 또 뭐 불확실성, 미래 불확실성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이제 해결책으로 철학, 예술, 정치, 종교, 또 뭐 보헤미안적인 삶, 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열간 것들을 다 하면은 현실 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상당히 참 생각해 볼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특히 예술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대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렌즈, 그게 이제 부와 권력을 통한 렌즈입니다.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현실에 중요한 거죠. 그런 렌즈를 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사회에서 보여주는 표준 렌즈를 오히려 좀 인격의 렌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도덕적 렌즈로 보면 어, 현실적인 렌즈로 크게 보이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게 보이던 그런 게 작아지고 오히려 잊혀져 있고 뒤로 좀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평소에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인 가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해야 효과적으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이제 알랑드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을 주제로 한 예술이 작가가 어떤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예술 창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세속적인 렌즈에서 도덕적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관점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더불어 그거를 감상하는 감상자들도 역시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예술가들이 느끼는 불안은 소위 이제 우리가 강박증이라든지 일반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안 또는 그게 심해져 가지고 병적인 불안 이런 불안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예술가들 느끼는 이런 불안은 사실 피해야 될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성화시켜야 될 그런 좀 불안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예술가들이 짊어져야 될
숙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불안은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음. 불안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안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으로써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약간 이제 너무 좀 마음으로 크게 와닿는데, 제가 지금까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나 권력. 그런데 그 렌즈를 예술의 렌즈로 바꾼다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달라 보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술가의 렌즈로 본 세상,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렌즈로 바꿨을 때 보이는 불안들은 오히려 그것을 직면하고 또 예술로 표현하고 이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술가의 렌즈로 본 불안은, 그것이 표현된 작품은 감상자에게도 어떤 불안을 직면할 수 있는 하나의 승화의 표현,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관점을 완전히 좀 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한편으로는 불안이 예술가가 느끼는 불안은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것을 예술로 잘 직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처럼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한다라는 이제 또 말씀을 하셨고, 행복한 그림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불안하고 우울한 그림을 볼 때, 혹은 또 음악의 예를 들면 밝은 음악을 들을 때, 또 우울한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예, 이 점에서 공감이라는 용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술가는 작품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작품에서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감상하는 사람이 그 작가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그 작품에 녹아있는 그 무엇을 공감함으로써 감상이라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뇌에서도 외부의 자극이 들어올 때 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느끼고 볼 때, 들을 때 공감을 한다면은 그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그 공감과 관련되는 뇌 부위 중에 중요한 부위가 영어로 anterior cingulate 전 대상회라는 부위가 있고요. 또 뇌섭렵이라는 인슐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두 부위가 특히 공감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한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지면 공감에 관련되어 있는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뇌 안에서 행복과 관련된 부위가 같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우울한 그림을 본다. 또는 음. 우울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역시 공감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앞에 두 부위가 활성화되고 또 우울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들이 분명히 활성화, 뇌는 우울하면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작품을 볼 때 공감을 하게 되면 그 공감과 관련된 부위들이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 보는 감상자들의 그 뇌가 기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꼭 공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도 일어나겠죠. 어떤 행복한 그림을 본다면은 사실 행복의
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보는 사람들이 그 반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행복한 그림을 보는데 네. 오히려 그 감상자들이 자기한테는 좀 아 이런 불행이 안 일어나고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비극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우울한 그림을 보면 우울에 공감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거 자기는 오히려 우울하지 않아서 좀 행복하다. 오히려 지금 이 일상을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반대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보았던 그림 중에서 우울했던 그림, 또 행복했던 그림, 들었던 음악 중에서 행복했던 음악, 우울했던 음악을 들었을 때 제 반응도 굉장히 다양했던 이제 기억들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 예술 작품이 뇌를 분명히 자극했다고 느끼는 건 수많은 생각들이 그 동시에 일어났던,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공감하면서 뇌의 그 부위가 뭔가 활성화가 됐구나. 또 그것을 포함한 나의 반응들이 뇌에서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또 인간의 놀라운 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예술 작품이 다양하게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